임기 108년 6월 6일 오늘은 진적에 대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진적, 고요한 가운데 참이 가득 찼다. 바로 공적이 진적이다. 단전주, 단전관, 단전행을 하면 참이 다복찬 고요함이 되어버린다는 뜻이다. 이 우주는 참덩치요 그대로가 참이요. 요체를 들어 말하면 단전에는 단전주, 단전관, 단전행의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 힘으로써 들어가 보니 참이 다복찬 적적한 세계이다. 이 우주가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부 우주 만유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소나무, 밤나무, 물, 구름, 사람 등이 다 참이다. 다 자기가 지어서 지은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고자 한 그대로 나타나 있다. 텅 빈 허공에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어찌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 주었는지 사람 노릇을 잘한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보기 좋게 걸음을 걷는데 어떤 것은 네 발로 뛰어다니고 어떤 것은 발도 없이 몸을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게 해놓았다. 이것은 다 제가 지어서 그대로 받는 것이다. 진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참이다. 만유는 지은 그대로 나타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참은 가득 차면서도 고요한 자리이다. 이것을 성리로 풀면 만유 그대로가 성리설인데 이것은 무정의 성리설이오라 한다. 감정이 없는 성리설이다. 물은 감정이 없이 졸졸 흐르는 것인데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 소리가 법설로 들린다. 깊은 산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와 기암 절벽이 그대로가 말 없는 가운데 성리설을 하는데 이것을 무정의 성리설이라 한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고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달은 환히 밝고 그 속에 어느 사람이 들어가니 그 경치가 볼만하더라 하는 이것이 무정의 성리설이다. 공부를 해서 진경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부처의 몸으로 보이는 것이다. 단전진적이라 단전으로서 단전주, 단전관, 단전행으로 참 자리에 들어가 참 덩치의 고요한 자리가 되면 무정의 성리설을 들을 수 있다. 멀리 전국 각처에서 법회에 참여한 것도 법설이다. 그 이면에 얼마나 정성이 갈마 있을까.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갈마 있다. 왔다가 하면 법설을 듣기 전에 이미 사마가 녹아나고 삼독이 녹아나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무엇이 자꾸 되어지는데 이것이 무정의 성리설이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 가서 물에 둥둥 떠있는 달을 바가지에 떠서는 나가지 못하게 쑥을 덮고 집에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상하다. 물속에 달을 담아놨는데 집에 오니 나가버렸네. 이것이 무정의 성리설이다. 학 한 마리를 큰 병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가져와서는 병뚜껑을 열어보니 그 학이 날아가고 없더라. 가만히 병 안에 학을 손대지 않고 댈 수가 있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견성도통이 된 것이다. 이것이 무정의 성리설이다. 중국 송나라의 당송 8대가의 문장가이자 북송 4대가의 서예가인 불세출이의 학자 소동파는 스스로 문장력이나 글로써 나를 덮을 사람이 없다. 온 천하에 어떤 문장가도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 어느 날 인근에 유명한 선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의 글과 내 글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선사를 만나 큰 절을 하고는 선사께서 법이 아주 높으시다 하여 한 말씀 받들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선사는 한마디로 무정법설이나 잘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업설 묻자 뜻정자 무정법설을 들어라 하는 그 뜻은
무정법서를 들으면 내가 말해주지. 무정법서를 할 줄 알면 내가 말하지 하니 이 말을 들은 소동파는 무정법설이 뭔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콱 막혀버렸다. 당대의 당대 문장가로서 스스로 호언장담을 했던 소동파는 이렇게 정좌를 해서는 낭낭한 음성으로 선사가 훅 들이대니까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분이 무서운 분이구나. 여기 더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하고 그만 돌아가려 하는데 그 도사는 자꾸 더 앉아 있으라고 하니 그럴수록 더 무서워 허겁지겁 나와버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깊은 산길을 넘어 밤을 새우면서 계속 무정법설이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무정법설이라 하는가? 오직 그 생각만 맴돌았다. 한마디로 무정법설은 성리설을 말한다. 감정이 없는 말을 해라. 그 말이다. 소동파가 그 도사를 찾았을 때에는 감정을 가지고 왔다. 도사라고 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다. 소동파는 계고 사랑, 즉 감정을 갖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하려니 도사가 그 말을 받아주겠는가? 무정법설이나 들을 줄 알아라. 이 말을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던 소동파는 깊은 산중에 홀로 앉아서 무정법설이 무엇인가 하고 공공히 생각하는데 마침 달은 휘영청 떠올라 산 그늘은 은은한 달빛을 머금고 그 아래 계곡에서는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 순간 소동파는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게 되었다. 개선 편시 장광설 계곡의 물소리는 부처의 장광설이요. 산색 깊이 청정신일 산의 빛깔이 어찌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야래 84,000개 밤이 오자 84,000개송을 설하니 타일 여하 거사인 빛날 남에게 어찌 다 말을 할 수 있으랴. 개성 편시 장광설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아, 이것이 바로 무정법설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다.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은 장광설을 이루니 한량없는 법설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산색기비 청정심 산의 빛의 저 모습이 어찌 깨끗한 청정법심불이 아닌가. 바로 부처가 아니겠는가 하는 뜻이다. 야래 84,000개 밤새도록 흘러가는 저 물소리가 8만 대정경을 읊조리는 소리며 무진장의 법소리구나. 타일 여하 거사인 장차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말해줄 것인가. 이 무정 법설을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이것이다. 이것이 모두 이론상 진리설이고 바로 성리설이다. 그 선사가 당대의 유명한 학자 소동파를 선사로 만든 것이다. 무정법설을 들어야 한다. 무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된다. 자꾸 이리저리 비춰보면 안 된다. 모든 감정을 다 놓고 고요하게 앉아 들으면 훤히 열려 차츰 나타난다. 중국의 선사가 소동파를 무정의 법설로 꾸짖고 초견성을 시킨 것은 무정심으로 범부를 깨친 좋은 예이다. 무정의 마음으로 법설을 던지면 대중으로부터 큰 기운이 돌아온다. 이때 기운이 어리게 된다. 좋은 기운은 남에게 줄 때도 힘이 어리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좋은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힘이 어리게 된다. 주는 사람은 주어서 힘이 어리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힘이 어린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만 힘이 어리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가운데에서도 힘이 어린다. 그래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이래서 힘이 어리고 저래서 힘이 어린다.
또한 수도인은 도정이 어린다. 소동파와 선사는 도정이 어린 것이다. 활선법이란 일 속에서 무정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꾸 일 속에서 힘이 어려운다. 일 속에는 우주의 다북찬 진리가 들어있고 영기가 들어있고 정기가 들어있어 무정심으로 살면 자꾸 힘이 어려운다. 정의를 실천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에 무정으로 살면 기운이 자꾸 어려운다. 그리고 진정 성리설이 있다. 진정 성리설은 집안의 개는 모든 표현을 멍멍으로 한다.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대는데 이것은 주인을 부르는 소리다. 개도 성리설을 하는데 바로 멍멍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때는 우는 것이 성리설이다. 모든 것을 우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진정 성리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전 진적이는 이 된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다. 풍년이 들겠다,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하고 아는 것이다. 남의 심정을 알아주고 실정을 알아서 남의 세정을 알아주는 것이 진정의 성리설을 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구해주고 살려내는 것이다. 소동파의 성리설. 단전 진적. 고요한 가운데 참이 가득 찼다. 진적의 본문을 받들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지 활선이 바로 감정이 없이 그 일에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활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감정이 없이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요즘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받들다 보니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경계 속에 살면서 진정한 무정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루를 잘 사는 활선의 삶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